민수는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3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 결혼한 지 2년째. 이제 막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 32평 아파트. 작지만 따뜻한 우리만의 공간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장모님이었다. 민수야, 장인어른이랑 얘기 좀 하고 싶다는데. 심장이 조금 빨라졌다. 장인어른과의 대화는 항상 긴장됐다. 네, 장모님. 언제든지요.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가 이번에 집을 정리하게 됐거든. 사위가 집도 장만했으니 우리가 들어가도 괜찮겠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들어간다고? 함께 산다는 뜻인가? 아, 그게. 민수는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혼자 할 수는 없었다. 장모님, 아내랑 상의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상해? 뭘 상의해? 가족끼리 당연한 거 아니야? 장모의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졌다. 민수는 목을 한번 삼켰다. 물론입니다. 당연히 환영이죠. 전화를 끊고 나서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내에게 말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아내는 부모님을 무척 아꼈다. 반대할 수는 없었다. 저녁 아내 지혜가 물었다. 오늘 엄마가 전화했다던데? 응. 어른들이 우리 집에서 함께 살고 싶어 하시네. 지혜의 표정이 밝아졌다. 정말 좋겠다. 부모님께서 가까이 계시면 얼마나 든든해. 민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좋겠다는 아내의 말에 뭐라고 할 수 없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니까. 그럼 언제쯤 오실까? 다음 주말이라고 하시던데. 일주일.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책임감 있는 남편이 되고 싶었다. 좋은 사위가 되고 싶었다.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했다. 괜찮을까? 정말 괜찮을까? 하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 가족이니까. 다음 주 토요일 오전 장인과 장모가 이사 트럭과 함께 도착했다. 생각보다 짐이 많았다. 가구까지 가져오셨다. 어머, 냉장고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장모가 첫마디로 던진 말이었다. 민수와 지혜가 고른 냉장고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가 살던 집에서는 냉장고가 싱크대 왼쪽에 있어야 해. 그래야 동선이 편하거든. 민수는 어리둥절했다. 냉장고 위치까지 바꿔야 하나? 장모님, 전기선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건 다 해결할 수 있어. 우리가 살려면 살기 편해야지. 장인도 거실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소파 배치가 이상하네. TV가 잘 안 보여. 이렇게 하면 어떨까? 장인은 직접 소파를 끌어당겼다. 민수가 공들여 배치한 거실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아버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이런 건 내가 해야 해. 젊은 놈들은 인테리어를 몰라.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집인데 손님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참았다. 가족이니까. 점심 준비를 위해 지혜가 부엌에 섰다. 장모도 함께 들어왔다. 지혜야, 양념통이 여기 있으면 안 돼. 기름이 튈 수 있잖아. 조미료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야. 자주 쓰는 것부터 앞에 놓아야지. 부엌 전체가 장모의 손에서 다시 정리됐다. 지혜는 당황했지만 순순히 따랐다. 엄마가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 저녁이 되어서야 정리가 끝났다. 집 전체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우리 집 같지 않았다. 낯선 집에 온 것 같았다. 이제 제대로 된 집 같네. 장모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민수는 씁쓸했다. 그럼 전에는 제대로 된 집이 아니었다는 뜻인가? 그날 밤 민수와 지혜는
침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많이 바뀌었네. 엄마 스타일대로 하시니까. 괜찮지?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고 해야 했다. 좋은 사위니까. 하지만 밤늦게 화장실에 가다가 거실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다. 내 집이 아닌 것 같았다. 내가 손님이 된 것 같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동거를 시작한 지 한 달째 되는 주말이었다. 민수는 평소대로 늦잠을 자려고 했다. 주말만큼은 여유롭게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아침 8시에 장모가 문을 두드렸다. 민수야, 일어났니? 오늘 친척들이 와. 잠이 확 달아났다. 친척들? 언제 정해진 일인지 몰랐다. 언제요? 어제 얘기했잖아. 안 들었나?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니, 들었을지도 모르겠다. 요즘 모든 대화가 지나가는 것 같았다. 몇 명이나 오시는데요? 많지 않아. 큰아버님, 작은아버님, 내외분이랑 사촌들. 한 10명 정도? 10명. 32평 아파트에 10명이 온다고? 민수는 당황했다. 거실이 부산스러워졌다. 장모는 음식 준비를 시작했고 장인은 술을 준비했다. 지혜도 함께 분주하게 움직였다. 민수야, 너는 마트 가서 과일 좀 사와라. 장인의 지시였다. 내 집에서 나는 심부름꾼이 됐다. 오후 2시쯤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큰아버님, 작은아버님, 그리고 사촌들까지. 정말 10명이 넘었다. 어머, 집이 참 좋네요. 위치도 좋고 평수도 괜찮고. 친척들이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민수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민수가 잘 골랐어. 장인이 말했다. 하지만 왠지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마치 본인이 고른 것처럼. 거실에 모두 모였다. 민수는 구석 한쪽에 앉았다. 주인이지만 주인 같지 않았다. 오히려 초대받은 손님 같았다. 야, 민수야. 맥주 좀 가져와라. 큰아버님이 말했다. 민수는 일어나서 냉장고로 향했다. 우리 민수가 참 성실해요. 장모가 친척들에게 말했다. 성실하다는 게 칭찬인지 아닌지 모호했다. 술자리가 깊어갔다. 장인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 집은 다 우리 덕이지. 민수 너도 잘 알아둬라. 순간 대화가 멈췄다. 민수의 심장이 빨라졌다. 우리 덕? 무슨 뜻일까? 아버님이 많이 도와주셨죠? 큰아버님이 물었다. 장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사위 혼자 어떻게 집을 사? 민수는 입을 열고 싶었다. 혼자 산 게 맞다고. 대출받아서 어렵게 산 거라고.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지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민수는 참았다. 오늘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술자리는 계속됐다. 장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민수는 조용히 안주를 준비하며 듣고 있었다. 우리 민수가 참 착해요. 순하고. 장모가 민수를 소개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왠지 어린아이를 소개하는 것 같았다. 순한 게 좋긴 하지. 작은아버님이 맞장구를 쳤다. 민수는 불편했다. 순하다는 게 장점일까, 단점일까? 요즘 사위들은 다 그래. 옛날 같으면 안 됐는데. 큰아버님이 한숨을 쉬었다.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다. 장인이 웃으며 민수를 가리켰다. 사위는 그냥 우리 집에 얹혀 사는 거지 뭐.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폭소가 터졌다. 하하, 그렇긴 하지.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 친척들이 웃었다. 농담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전혀 웃기지 않았다. 얹혀 산다고? 내 집에서? 내가?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손이 떨렸다. 화가 났다. 아니, 분노했다. 지혜를 바라봤다. 아내는 어쩔 줄 몰라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뭔가 말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혜는 침묵했다. 민수야, 왜 그렇게 굳은 얼굴이야? 장모가 물었다. 민수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았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우리 민수가 기분 나빴나? 농담인데 뭘? 장인이 말했다. 농담? 정말 농담일까? 민수는 화장실로 피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봤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이게 내 집인데 왜 이런 기분일까? 변기 뚜껑에 앉아서 생각했다. 참아야 하나? 아니면 말해야 하나? 하지만 말하면 어떻게 될까? 가족이 깨질까? 10분 정도 후에 나왔다. 친척들은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었다. 장인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집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어. 젊은 놈들은 뭘 알겠어. 또 시작됐다. 민수는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들었다. 참기로 했다. 오늘만 넘기자. 하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이 박혔다. 언젠가는 폭발할 것 같았다. 그 언젠가가 생각보다 빨리 올 줄 몰랐다. 친척들이 돌아간 후였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이 조용해졌다. 민수는 거실 정리를 하고 있었다. 술병, 안주 그릇, 어지럽게 흩어진 것들. 장인과 장모는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지혜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평소보다 조용했다. 오늘 일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았다. 민수는 거실 테이블을 닦다가 멈췄다. 장모가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다. 호기심에 살짝 고개를 돌렸다. 장모가 어떤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다. 뭐 하세요? 민수가 물었다. 장모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서류 좀. 표정이 어색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다. 민수는 계속 정리를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뭘 숨기는 걸까? 왜 숨기는 걸까? 다음 날 일요일 오후, 장인과 장모는 시장에 갔다. 지혜는 친구와 만나러 나갔다. 집에 혼자 남은 민수는 청소를 하고 있었다. 문득 어제 장모가 뒤적거던 서랍이 생각났다. 열어봐야 하나? 아니다. 남의 물건을 뒤지는 건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호기심은 계속됐다. 내 집인데 뭘 숨기는 걸까? 결국 서랍을 열었다.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용돈 기입장이나 옛날 사진 같은 것들이겠지. 하지만 아니었다. 봉투 하나가 있었다. 그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집 등기부등본 사본, 부동산 계약서 사본, 대출 관련 서류들. 민수의 손이 떨렸다. 왜 이런 걸 가지고 있을까? 더 자세히 봤다. 등기부등본에는 분명히 민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집주인은 민수다.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왜 장모가 이런 서류를 가지고 있을까? 부동산 계약서도 마찬가지였다. 계약자는 민수, 대출자도 민수, 모든 서류에 민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왜 이런 걸 숨기고 있을까? 문득 어제 장인이 한 말이 떠올랐다. 이 집은 다 우리 덕이지. 사위는 그냥 우리 집에 얹혀 사는 거지. 설마 친척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집이 자신들 집인 것처럼? 민수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손이 계속 떨렸다. 머리가 복잡했다. 이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 아니, 이럴 리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족인데, 가족이 그럴 리 없다고.
하지만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다. 점점 커져갔다.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2주가 지났다. 민수는 계속 의심했다. 장인과 장모의 행동을 유심히 봤다. 뭔가 이상했다. 친구들과 통화할 때도, 이웃과 이야기할 때도 묘하게 주인 행세를 했다. 우리 집이 32평이라서, 우리 집 거실이 넓어서, 모든 대화에서 우리 집이라고 했다. 민수는 점점 답답해졌다. 그러던 중 또 다른 가족 모임 소식이 들렸다. 이번에는 장모의 친정 식구들이 온다고 했다. 토요일 오후, 장모의 언니, 남동생 가족이 도착했다. 역시 많은 인원이었다. 언니, 집이 정말 좋네. 위치도 좋고,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친척들이 감탄했다. 장모가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 집은 우리가 노후 위에 장만한 거야. 민수의 심장이 멈췄다. 노후를 위해 장만했다고? 언니가 젊을 때부터 모은 돈으로? 그렇지. 얼마나 힘들게 모았는데. 거짓말이었다. 완전한 거짓말이었다. 민수가 대출받아서 산 집이었다. 장인과 장모는 한 푼도 보태지 않았다. 민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일어나서 방으로 갔다. 서랍을 열고 등기부등본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거실로 돌아왔다. 장모는 여전히 친척들에게 자랑하고 있었다. 젊은 사위들은 요즘 집도 못 사잖아. 우리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그러게.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민수는 테이블에 등기부등본을 펼쳤다. 탁 소리가 났다. 모든 시선이 민수에게 쏠렸다. 장모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분명했다. 이 집은 제 이름으로 된 제 집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장모의 얼굴이 하얘졌다. 민수야, 갑자기 뭐 하는 거야? 제발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민수는 등기부등본을 가리켰다. 여기에 분명히 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대출받아서 산 집입니다. 한 푼도 보태주신 적 없으시잖아요. 친척들이 웅성거렸다. 장모는 당황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우리가 조금 도와준 게 있잖아. 변명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뭘 도와주셨죠? 언제요? 계약할 때도 안 계셨고 대출 받을 때도 안 계셨는데요? 목소리가 커졌다.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다. 2년 동안 혼자 대출 갚고 있습니다. 혼자요. 장인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일어났다. 이 자식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민수도 일어났다.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친척들의 시선이 싸늘해졌다. 장모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지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민수의 손을 꼭 잡았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친척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방금까지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모든 시선이 장모에게 쏠렸다. 언니, 이게 무슨 말이야? 장모의 여동생이 물었다.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다. 장모는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우리가 많이 도와줬어. 살림살이도 해주고 집안일도 해주고. 그건 도움이지 집을 사준 게 아니잖아. 장모의 남동생이 날카롭게 말했다. 형부는 뭐라고 하셨어? 모든 시선이 장인에게 쏠렸다. 장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화가 났는지 창피해서인지 구분이 안 됐다. 이 자식이 지금 우리를 모욕하는 거야. 장인이 소리쳤다. 하지만 친척들의 표정은 차가웠다. 모욕이 아니라 사실 아닙니까? 민수가 침착하게 말했다. 이 집 대출금 매달 170만 원씩 제가 내고 있습니다. 관리비, 세금 모든 게 제 통장에서 나갑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들으니 친척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언니, 정말 한 푼도 안 보탰어? 장모의 언니가 다시 물었다. 장모는 고개를 숙였다. 집값이 얼마인데? 3억 2천만 원입니다. 민수가 답했다. 제가 2억 7천만 원 대출받아서 샀습니다. 계약금 5천만 원은 제 적금 깨서 냈고요. 숫자는 잔인했다. 거짓말을 숨길 수 없게 만들었다. 장모의 남동생이 한숨을 쉬었다. 누나, 이건 아니지. 남의 집을 자기 집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 우리도 여기서 살고 있잖아. 장모가 변명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그건 사위가 모셔드린 거지. 누나 집이 아니잖아. 장인은 아직도 화가 나 있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다. 하지만 할 말이 없었다. 사실 앞에서는 화도 무력했다. 형부,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장모의 남동생이 장인을 바라봤다. 같은 남자로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남의 집을 자기 집이라고 하면서 사위를 얹혀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해? 날카로운 지적이었다. 장인은 고개를 돌렸다. 대답할 수 없었다. 장모는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창피함과 미안함이 섞인 눈물이었다. 왜 그랬어? 사실대로 말하면 될 일을. 장모의 언니가 한숨을 쉬었다. 사위가 집을 사준 거라고 하면 되잖아. 그게 자랑스러운 일인데. 맞는 말이었다. 사위가 시부모를 모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랑할 일이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됐다. 방금까지 민수를 대수롭지 않게 보던 친척들이 이제는 장모를 힐난하고 있었다. 민수 씨, 수고 많으세요. 장모의 남동생이 민수에게 말했다. 진심 어린 위로였다. 어른들 모시느라 힘들 텐데. 잘하고 계세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이상했다. 화났다가 갑자기 뭉클해졌다. 우리는 이만 가볼게. 장모의 언니가 일어났다.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씩 일어났다. 언니, 다음에는 이런 일 없기를 바라. 차가운 말투였다. 30분 전만 해도 집을 칭찬하던 그들이었다. 이제는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서고 있었다. 친척들이 모두 나간 후 집은 조용해졌다. 장인과 장모, 민수와 지혜만 남았다. 정적이 흘렀다.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장모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완전히 기운이 빠진 모습이었다. 장인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다. 지혜가 눈물을 훔쳤다. 오늘 일로 마음이 복잡했을 것이다. 부모와 남편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남편 편을 들어줬다. 그것만으로도 민수는 고마웠다. 여보, 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괜찮아. 민수가 답했다. 정말 괜찮았다. 이제야 속이 시원했다.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이었다. 친척들이 떠난 후 1시간이 지났다. 여전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장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했다. 장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다. 지혜는 민수 옆에 앉아 있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다. 민수는 마음을 정리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이 상황을 끝내야 했다. 아버님, 장모님.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장인이 TV에서 시선을 돌렸다. 장모도 부엌에서 나왔다. 앉으세요. 3명이 거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았다. 마치 협상 테이블 같았다. 오늘 일로 기분 상하셨을 거예요. 민수가 말했다. 사과하는 건 아니었다. 이해한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목소리가 단호했다.
이 집은 제 집입니다. 제가 대출받아서 산 집이고 제가 매달 대출금을 갚고 있습니다. 장인이 입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민수가 손을 들어 말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족을 존중합니다. 어른을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살자고 하셨을 때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지혜가 민수의 손을 잡았다. 지지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존중은 서로 하는 겁니다. 저와 제 아내의 삶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장모가 고개를 떨궜다. 친척들 앞에서 거짓말하시는 것도 저를 얹혀 산다고 하시는 것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감정이 북받쳐서였다. 저도 사람입니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장인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정직하게 사시면 됩니다. 민수가 답했다. 이 집이 제 집이라는 걸 인정하시면 됩니다. 함께 살더라도 주인이 누군지는 분명히 해야죠. 우리가 집안일 다 해주고 있는데 장모가 반발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게 이 집을 차지할 이유는 안 됩니다. 민수는 일어나서 서랍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다. 그리고 다시 넣었다. 이 서류를 왜 숨기셨죠? 뭐가 부끄러우셨나요? 장모는 대답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친척들에게도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민수는 지혜를 바라봤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거짓말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 위해서요. 장인이 한숨을 쉬었다. 알겠다. 작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분명했다. 다시는 그런 말 안 하겠다. 장모도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다. 첫 번째 사과였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안도했다. 드디어 끝났다. 길고 긴 갈등이 끝났다. 저희도 더 잘할게요. 가족이니까요. 민수가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푹 잠들었다. 마음이 편했다. 이제는 정말 우리 집 같았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32평 아파트는 여전히 작았지만 이제는 진실로 가득했다.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할 차례다. 가족도, 진실도, 그리고 우리의 행복도.